네, 안녕하세요. 행운동바의 부캐 부시맨입니다. 부동산 시세 읽어주는 남자고요.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포스팅을 제가 매주 해요. 부동산, KB 부동산 시계열 데이터가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포스팅을 한 지역을 찍어서 해요.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을 훑으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 중에 많아요. 저도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좀 기준점을 잡고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한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 시세랑 주변 시세를 비교하면서 기준점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송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같이 보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오산을 포스팅을 했어요. 이게 KB 시계열이에요. 이게 KB 부동산 리본에서 매주 금요일날 발표를 하고요. 조사 기준일은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주 거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 매매 가격이 있고 전세 가격이 있는데 상승 지역 탑 10, 하락 지역 탑 10. 이거는 금주 전년 말 대비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서 KB 부동산 리본에서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저는 보통 매매 가격을 주로 봐요.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중요한데 그냥 지역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매매 가격 중에서 쭉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하나 골라서 하는데 뭐 수원이라든지 대구, 인천 이런 고양 이런 데는 제가 한번 포스팅을 다 했고요. 이미 의정부도 다 했어요. 그래서 오산 이번 주에는 찍었고요. 보면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도권이 흐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원, 권선구, 장안구, 대구, 중구, 인천, 고양, 오산, 시흥, 의정부, 인천, 남동구, 공주 보면은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이죠. 상승률 지역 상위에 있는 데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이 흐름이다라고 하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도 보면은 좀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의정부, 남양주, 하남, 오산, 대전 유성구, 의왕, 시흥, 수원, 관성구. 그래서 여기도 수도권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는 인천 계양구가 이번 주 1위네요. 그래서 계양구, 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계룡, 수원, 장안구, 안산, 안성, 인천 남동구, 아산, 도봉구, 부산 금정구 이렇게 돼서 보통 여기도 대부분 다 수도권이 좀 많죠. 네. 하락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좀 제가 주목했던 게 하락률 상위 지역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전세 쪽에서. 그래서 전세가 단순하게 지금 계절적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한번 전세는 좀 계속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전세가가 흐름이 왜 이렇게 점점 하락하는 지역이 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근데 초보분들은 원래 매매 지수, 전세 지수까지 보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매매 증감, 전세 증감만 보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할 거예요. 네,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짙으면 상승률이 높은 거, 파란색이 짙으면 하락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페이지가 아니네. 아까 막 보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서울 지역은 작년에 조금 많이 빨갰다가 여기 좀 빨간 지역들이 좀 달라졌어요. 보면은 이번 주엔 도봉구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 올라온 지역들이 뭐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리고 강동구 이렇게 있는데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서울 25개구 지역 중에 조금 하위권이에요. 분위기로 봤을 때 5분위 지역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강남 쪽에는 좀 비싼 지역들 있잖아요. 서초 뭐 이런 데들은 워낙에 이렇게 매매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확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렇게 서울은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고 부산은 작년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좀 많이 묶였는데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 남구 여기 두 군데 지역 빼고 서구, 동구, 영도구 빼고는 그래도 붉은 지역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그래도 아직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대구는 약간 이제 원래 수성구랑 달서구가 리드를 했었는데 여기 약간은 좀 상승률이 줄었죠. 그리고 중구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중구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중구는 보통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중구가 많이 올라왔네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는 뭐 관심 있으면 체크를 해야겠죠. 인천 사실 지금 인천이 제대로 왔어요. 흐름이 보면은 여기 작년 하반기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안 올라왔거든요. 다른 지역이 더 빨리 올라왔었고 그러다가 인천이 올해 들어가지고 엄청 빨개졌죠.
흐름 왔다는 거예요. 또 이제 넘어가서 광주는 그렇게까지 이제 조금 안정세, 광주는 안정세가 됐고, 대전도 조금 상승률이 줄어드나 그런 느낌 정도예요. 유성구가 조금 줄어들었고, 근데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줄어드나 그 정도 느낌인 거고. 울산은 뭐 북구가 계속 올라오네요. 남구, 보통 이제 남구가 리드를 했는데 중구는 막 약간 조정 대상 지역 되고 나서 흐름이 좀 죽었고, 남구는 그래도 아직 상승 계속 하고 있고, 북구는 더 올라가고 있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세종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승률은 줄었어요. 세종은 워낙에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벌어져서 완전 실수요장이고, 그래서 조금 상승률은 줄었지만 계속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경기는 계속 빨개요. 난리 났어요. 지금 보면 경기 수도권, 수원 난리죠. 여기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 여기 빨갛죠.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 딴데 고향도 지금 수도권에서는 수원이랑 고향이 제일 핫해요. 인천도 핫하고, 인천은 근데 광역시로 분류되니까 여기 되게 핫하다는 지역이고, 나머지 평택, 안산 이런 데들은, 평택은 약간 올라고 하다 말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 보고, 남양주, 용인, 이런 시흥 이런 데들, 의왕, 뭐 하남 난리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오산, 이번 주에 오산을 본 건데, 오산이 뭐 이번 주에만 올라왔던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흐름 보면은 계속 여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흐름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불 번졌구나, 빨간색이 불이 번졌잖아요. 된 거고. 안성까지도 지금 막 번지고 있죠. 안성도 보면은 안 오다가 따라오죠. 빨간색. 안성이랑 비교를 했어요. 제 포스팅에는 이따가 볼게요. 강원이랑 뭐 충북 뭐 이런 데들은 조금 이제 안정세에 들어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른 데가 올랐는데 여기는 안 올랐어요, 사실. 거의. 뭐 천안은 이제 여기 천안은 조금 다시 와요. 다시. 그렇죠. 여기 흰색 이렇게 있다가 다시 조금 오나 이런 느낌이고, 공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공주가 왜 올라왔을까요? 또 공부를 해야겠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들은, 밑에 지역은 그래서 보면은 하얀색이 많다라는 거는 조금 안정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막 엄청 위에 아까 수도권 지역 볼 때처럼 막 엄청 빨갛지 않거든요. 이런 데 좀 작년에 빨겠다가 이 올해 들어가지고 서서 이제 다 죽었죠. 안정세에 들어섰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전세예요. 전세는 실수요기 때문에 이거 전세가를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도봉구가 계속 올라가죠. 도봉구 이번 주에 올라왔죠. 용산구, 성북구, 중랑구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작년에 이거 녹화할 때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법 되면서 전세가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약간 이게 진짜 안정이 된 건지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미리 다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하고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고, 올해 조금 전세 매물 씨가 말랐거든요. 매물이 없어지면서 지금 전세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매매가처럼 치고 올라가진 못하죠. 전세는 실수요니까. 그리고 부산은 그래도 이런 데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대구는 중구가 아까 매매가도 올라갔는데 전세가도 이렇게 올라갔죠. 빨간색이 찍혔죠. 그러면은 그래서 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인천은 뭐 매매가에서도 봤지만 전세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인천 흐름이 진짜 제대로 왔어요. 인천에 혹시 뭐 있는데 이런 데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입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이렇게 흐름 왔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관심 갖지 마세요. 대전도 약간은 전세가가 안정이 되나? 그런 느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울산은 좀 안정이 된 것 같고, 세종은 계속 올랐는데 그래도 작년처럼은 안 오르고 있죠. 조금 전세가도 안정이 됐다라고 보여요. 이거 몰라요. 근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보면은 수원은 뭐 전세가 난리 났고요. 그러면은 그 후로는 조금 고향 이쪽 빼고는 약간 안정되나 이 정도 수준. 예.
쭉 볼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안성은 올라오죠. 네. 안성은 아까 앞에서 제가 오산이랑 비교를 했잖아요. 안성은 전세가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보면서. 화성, 밑에 지역들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요. 요런 데 빼고 아산이랑 계룡 여기 쭉 보면은 그쵸. 전세가가 엄청 올라가진 않죠. 네. 이걸 보면은 올해 들어서 전세가는 그렇게까지 작년 말처럼 올라가진 않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산을 선택을 해서 볼 거예요. 오산은 이제 대장 아파트를 찾는 건데 이게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경기도 오산하고 보통 기준은 84제곱미터, 33평형, 34평형이라고 부르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하거든요. 이거 뭐 기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보면은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이게 6억 6천만 원에 작년 12월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최고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6억 6천. 밑에 쭉 10위권까지 보면은 한 4억 6천에서 6억 6천인데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이게. 그쵸. 여기 많이 뛰었거든요. 이걸 이제 저는 여기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저는 이상하게 지도 보는 게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호갱론으로 가서 보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이런 걸 보는 게 또 좋아요. 호갱론은 이렇게 쭉 긁어서 보면은 와 이게 1년 9개월 만에 2억 8,590. 그러니까 2억 한 9천 거의 3억 가까이 올랐구나. 그리고 이게 작년 7월에 입주한 거 2년차 아파트는 완전 신축이에요. 그게 한 8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와, 엄청 올랐네 생각이 들죠. 이렇게 돼서 봤고 그러면은 오산이 어 아차 거기 안성이랑 또 비교를 했거든요. 오산 옆에 밑에 약간 밑에 지역이 이제 안성인데 안성의 대장은 여기 이 트리니티 공도 센트럴 파크라는데 여기에요. 근데 5억 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5억 900만 원 이 정도에 거래됐다고 했죠. 이거 아직 입주 안 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가 5억이 안성이 이거는 이렇게 지금 뭐야 분양권 상태라서 이게 좀 애매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안성이 5억이다. 근데 안성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뭐 생기고 해요. 그 스타필드 생겼잖아요. 뭐 그런 거 생기고 뭐 그런 이슈 있지만 이게 5억이에요. 그리고 안성이 보면은 이것만 5억 9백이고 나머지 때들은 되게 싸요. 보면은 싸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2억대 뭐 3억 뭐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얘만 5억 9백에 거래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2위랑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2018년에 입주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온 거야. 나 심각한데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안성이 이 정도인데 오산은 저 6억 괜찮은가 또 보다가 그러면은 그 오산이 저기 화성이랑 붙어 있거든요. 동탄도 봤죠. 그래서 여기 화성은 이 14억 7,500 14억 7,500 여기거든요. 14억 7,500인데 사실 그 오산대역 여기랑 여기 있거든요. 아까 거기 아파트가 더샵 센트럴이 여기서 여기 동탄 여기까지 차로 한 20분이면 가요. 근데 얘는 14억 7,500인데 오산은 6억 6천. 그러면은 싼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렇다는 거고 이제 포스팅 할 때 주로 보는 게 수요랑 공급을 많이 봐요. 다른 것들도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좀 보기는 하는데 포스팅 할 때 너무 자세하게 그걸 다 캡처에다 붙이려면 힘들기도 해서 그냥 수요 공급의 대표적인 건 이제 인구수, 세대수 뭐 이런 거랑 입주 물량 이 정도만 보거든요. 는 오산을 면 오산이 인구수가 계속 늘어요. 2021년은 별로 의미 없죠. 지금 몇 달 안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6,300명, 뭐 3,300명 이렇게 증가했고요. 세대수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2018년에 4,400세대, 2019년에 5,300세대, 2020년에 4,200세대. 그러니까 한 4,000세대, 5,000세대 정도가 최근 3년 내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세대수로. 그래서 이제 수요 입주에 가서 공급량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초과 공급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아까 4,000세대, 5,000세대씩 막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18년, 19년, 20년. 그러면 이런 물량은, 이런 초과 공급 물량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는 거고, 여기 앞단에는 공급이 부족했고, 2020년부터 쭉 2023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지역이에요, 오산은.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전세도 부족할 거고, 그러면 매매도 부족하지 않을까, 신축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되면 질적 시장으로 바뀌는데, 요새 사람들이 신축 좋아하거든요. 신축 물량을 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이제 미분양이 이제 그 지역의 심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을 체크를 해보면, 뭐 미분양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여기 중공업 미분양은 없어요. 다 보면 0이죠. 중공업 미분양 다 0이고, 이제 그것도 그마저도 2018년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미분양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수요가 꽤 있다. 오산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포스팅 마쳤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산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올라오면 어디 하나 선택해서 또 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